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같은 에너지가 없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뛰어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충분히 자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헬스장을 가도 예전처럼 근육이 빠르게 붙지 않고 심지어 의욕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자, 잠을 잘 자자,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남성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헬스장 한번 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40대라는 나이가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테스토스테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분의 의욕, 집중력, 결단력, 심지어 사회적 자신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더 자신 있게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행동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이미 20대 최해고 수준에 비해 10에서 20% 이상 낮아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힘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속도, 경쟁심, 집중 지속력, 심지어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속도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감소가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이야기할 때 그냥 7시간, 8시간 자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관점에서 수면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 즉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되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건강한 젊은 남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만 수면을 허용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감소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반대로 수면의 질을 높였더니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죠.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헬스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선 수면 타이밍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이상적이에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사이클과 테스토스테론 분비 사이클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거든요. 코르티솔이 낮 동안 최고조에 달하고 밤에 떨어져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될 공간이 생기는 건데 야간에 밝은 불빛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코르티솔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도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취침 90분 전부터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는 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충전기를 거실이나 화장실에 두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깊은 수면에 가장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덥게 자는 분들, 이것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또 하나, 수면 보조제로 마그네슘을 드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기준으로 300에서 400mg을 취침 30분 전에 복용하면 수면의 깊이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제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지원하는 미네랄이라는 게 연구로 확인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둘 다 망가집니다. 제가 아는 47살 회사 임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게 루틴이었어요. 체력도 자신감도 바닥이었는데 딱 이 수면 루틴 하나를 바꿨습니다.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2달 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8% 올라갔어요. 식단도 운동도 바꾸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는 식단에서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저지방 식단이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죠. 지방은 적이다,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이런 개념들이 상식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의 원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저지방 식단을 따르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 낮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세요? 이건 나이를 10년 더 먹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하냐? 크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포화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달걀, 노른자, 버터, 목초우육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과도하게 먹으면 심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총 칼로리의 10% 내외가 적당합니다. 달걀을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먹는 것, 이게 테스토스테론 지원에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들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왜 건강에 좋은지 아세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아보카도 반 개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굴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아연이 풍부합니다. 굴 6개에 성인 남성의 하루 아연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어요. 굴을 자주 먹기 어려우시면 소고기, 호박씨, 콩류로도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라기보다 호르몬 전구체에 가까운 물질인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수십 개에 달합니다. 한국 남성의 80%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로 하루 2000에서 4000 IU를 섭취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짧고 강렬한 신체 활동입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운동과 테스토스테론을 연결할 때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무거운 저항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효과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헬스장 없이도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일명 히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HIIT는 꼭 달리기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수준으로 20초에서 30초 동안 전력으로 운동하고 10에서 15초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자극합니다. 이걸 8세트에서 10세트 반복하면 전체 운동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예시를 드릴게요. 버피 20초 전력으로 하고 10초 쉬고, 점프 스쿼트 20초 전력으로 하고 10초 쉬고, 이걸 8라운드 반복하세요. 총 4분입니다. 4분이에요. 그런데 이 4분이 끝나고 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40분 동안 가볍게 걷는 것보다 10분 동안 전력으로 하이트를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 자극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장시간 유산소 운동도 건강에 좋지만 테스토스테론을 타겟으로 한다면
강도가 핵심이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면 안 됩니다.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과하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요. 주 3회에서 4회가 최적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20분에서 30분 걷기 정도로 충분해요. 또 맨몸 근력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 이 네 가지만으로도 몸의 큰 근육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요. 큰 근육을 자극할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덤벨이나 바벨이 없어도 본인 체중만으로 충분히 큰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걸 단순히 힐링이나 명상 같은 막연한 이야기로 넘기면 안 됩니다. 매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시소 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성은 코르티솔이 항상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될 공간 자체가 없어요. 40대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이유 중에 나이 자체보다 만성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낮출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리적 한숨, 피지올로지컬 사이라고 부르는 호흡법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연구하고 대중화한 방법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코로 짧게 들이쉰 다음 입으로 길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딱 한 번만 해도 수초 안에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면서 코르티솔이 즉각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회의 전에, 중요한 결정 전에, 화가 났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햇빛 노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1분에서 15분 정도 직접 쬐는 거예요. 이게 왜 스트레스 관리와 연결되냐고요? 아침 햇빛 노출은 코르티솔의 하루 분비 패턴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약간 높았다가 낮에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을 못 보고 실내에만 있으면 이 리듬이 깨져서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낮에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생겨요. 아침 햇빛 10분이 이걸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게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옥시토신은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유쾌한 대화, 가족과의 식사,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경쟁적 요소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 하는 농구, 배드민턴, 심지어 보드게임도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경쟁적 상황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합니다. 이걸 챌린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경쟁에 노출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고 이긴 직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아마 가장 간과되는 것인데요. 바로 목적의식과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호르몬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적 지배감, 즉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반대로 무기력감, 통제를 잃은 느낌, 번아웃 상태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 작은 목표 하나를 완수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 5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작은 목표를 완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게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또 하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악기, 외국어, 새로운 요리,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숙달해가는 과정 자체가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호르몬 환경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특별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것, 신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0대라는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전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20대의 에너지, 20대의 회복력, 20대의 패기를 부러워하시는데요. 저는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20대는 분명히 아름다운 나이예요. 신체적 에너지는 절정에 가깝고 디지털 기술을 흡수하는 속도도 빠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40대가 가진 것들 중에서 20대가 절대로 살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첫째, 실패 경험에서 나온 판단력입니다. 20대는 열정이 있고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패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40대는 달라요. 회사 생활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수십 번의 실패와 수백 번의 실수를 경험한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냄새로 먼저 알아챕니다. 이게 직관이에요. 그리고 이 직관은 세월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45세 스타트업 창업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40대에 처음 창업을 했는데요. 같은 업종에서 20대 중반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일했어요. 초반에는 20대 공동 창업자의 에너지와 디지털 감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SNS 마케팅, 트렌드 파악, 코딩 속도 이런 것들에서요. 그런데 창업 6개월 만에 자금 위기가 왔어요. 이때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대 공동 창업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반면 45세 창업자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조정을 2번 경험했을 때 그 경험들이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자가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유리한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상태예요. 둘째, 네트워크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20대의 네트워크는 넓어요. SNS 팔로워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죠. 하지만 40대 워크는 깊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업계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성장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쌓은 신뢰 관계는 카카오톡 친구 숫자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딱 떠올리고 전화 한 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업계에서 내 말 한마디가 신뢰를 받는 것. 이것이 40대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20대가 링크드인에서 1000명의 연결을 갖고 있어도 40대의 전화 20통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결단력의 차이예요. 20대는 결정이 빨라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잃을 게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40대의 결단력은 다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인포미드 리스크 테이킹, 정보에 기반한 위험 감수라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과 계산된 도전의 차이입니다. 20대는 용감하게 점프합니다. 40대는 착지점을 확인하고 점프합니다.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으세요? 넷째,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40대가 되면 크고 작은 위기를 이미 여러 번 통과한 상태예요. 경제 위기, 조직 내 갈등, 건강 문제, 가족 위기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통과하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 내면에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48세 팀장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 팀에 20대 후반의 팀원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질 뻔한 위기가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까지의 작업물이 전부 쓸모없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팀원들은 패닉 상태였지만 팀장은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서 문제를 3가지로 분류했어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것, 이번 주 안에 해결할 것,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그리고 각각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냉정한 분류와 대응 능력,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다섯째,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20대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완전해요.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발휘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이게 아직 탐색 중인 상태예요. 40대는 달라요.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배치하고 약점은 다른 사람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실패 경험, 깊은 네트워크, 결단력, 위기 관리, 자기 이해, 이것들은 전부 4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20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은 가질 수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강력한 자산들이 낮은 테스토스테론과 무너진 건강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보물이 창고에 있는데 창고 문이 잠겨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이 바로 그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11시 이전에 자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꺼내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취침 전에 드세요. 둘,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충분히 드시고 아연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 셋, 헬스장 없이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세요. 하루 10분, 주 3회에서 4회 버피와 점프 스쿼트로 충분합니다. 넷, 스트레스를 생리적으로 관리하세요. 생리적 한숨 호흡법, 아침 햇빛 노출, 사회적 연결을 활용하세요. 다섯, 목적의식과 자기 효능감을 매일 작은 완수를 통해 쌓아가세요. 이 5가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2개월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경험과 판력과 네트워크를 완전히 깨우는 순간, 그때 비로소 40대라는 나이가 핸디캡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라는 걸 체감하시게 됩니다. 20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20대는 살 수도, 빌릴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이미 통과한 여러분에게는 20대가 아직 갖지 못한 압도적인 무기가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에너지와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40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건강, 에너지, 그리고 삶의 전략에 관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시작입니다. 함께 해봅시다.